안녕하세요. 오늘은 육식갑자 중에 34번째 정유일주 해볼게요. 정유일주는 음화죠. 우리가 하늘에서 정은 은하계, 별로 보죠. 태양은 뭐 무상으로 만물을 비추지만 정화는 연료가 필요한 인공불. 그래서 이 정은 과연 빛으로 봐야 되나, 사주를 열로 봐야 되나, 이렇게 봐요. 뭐 열로 본다는 거는 정에 무가 있어서 마치 가마에 넣어서 도자기를 만드는 그런 도자기를, 명품을 만드는 도자기. 근데 가마는 근데 정화가 약하면 이 가마 못 돌리겠죠. 뭐 이렇게 열로도 보고요. 인공빛, 빛으로 본다면 물론 여기도 다 갑목이 있어야겠죠. 갑이라는 거는 갑과 을이 있죠. 목생화해서 이 계속 빛이라면 심지, 열이라면 장작불을 가마에 떼줘야 하잖아요. 근데 을목은 내려오면 묘목의 쓴목이에요. 그러니까 눈물 나는 거죠. 연기 나니까. 그래서 갑목이에서 이거를 해줘야 되는 거를 우리가 벽갑인정이라고 하죠. 갑을 쪼개서 정화에 넣어서 뭐 물건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정이라는 자체가 이렇게 쓰나요? 마치 밑에서부터 열이 막 올라서 극에 달한 장정의 모습, 젊은이의 모습. 그러니까 위로는 확 펼치고 아래의 유금은 가을에 숙살지기 이렇게 막 딱딱하게 모으려고 하니까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거하는 그런 냉정함, 단절의 모습, 실속을 차리는 모습이죠. 유금은 보석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촛불, 등대, 네온사인 여러 가지 마치 보석 위에 그 조명이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편제를 깔았어요. 편제라는 거는 남의 돈이에요. 돌고 도는. 정제는 알뜰하게 모아서 그런 돈, 일한 만큼에 받는 그런 돈인데, 편제는 돌고 도는 돈, 힘들게 버는 돈, 투기성, 다른 사람의 돈, 그래서 유흥성도 나타내요. 이게 편제가 큰 사람들은 사업으로 가는 거죠. 마치 빚도 능력 있는 양 막 돌려가면서 이런 게 편제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신약이냐 신강이냐 이걸 항상 봐야 되거든요.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이걸 끌고 가면 재물 그릇이 어떤 사람은 간장종지, 어떤 사람은 막 대접. 이걸 끌고 가면 부자고 못 끌고 가면 그냥 돈만 보는 거예요. 은행 직원들처럼. 그래도 아무래도 이 편제가 있다는 거는 남보다 돈하고 가까워요. 돈이 안 떨어지고 신약이든 신강이든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편제 정제라면은 그냥 반찬 하나 놓고 안주 삼아서 술을 먹는다면 편제는 안 그래요. 인생 뭐 있어? 화려해요. 이것저것 다 시켜놓고 먹어요. 그게 편제예요. 스케일이 남달라요. 그리고 요거는 뭐 주작도 나타내고 족제비도 나타내고 닭도 나타내죠. 붉은 닭. 그리고 천일귀인을 깔았어요. 우리가 항상 수호신이라고 하는 천일귀인. 이것도 이제 신강할 때 좋은 거예요. 천일귀인을 깔았다는 거는 우리가 간무경은 충미고, 을기는 신자고, 그 다음에 병정은 해유고 있죠. 그 다음에 신은 인오고, 임은 묘하고 사. 이런 역학 공부를 하려면 외울 건 외워야 돼요.
기본적으로 외울 건 외워야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편제가 있다는 건 시댁 식구가 들어와 있다는 거죠. 여자라면. 그러면 시모가 둘? 뭐 시아버지가 둘? 이게 남자라면 부인 여자가 둘? 복잡하겠네요. 그런 것도 나타내죠. 그리고 여기에는 또 복성귀인도 있어요. 복성귀인 좋죠. 복성귀인 있고요. 이 유금의 이게 유인성이죠. 칼. 그래서 유유자영살에는 뭐 성형수술하듯이 뭔가 자학하고 상처나고 그런 것도 유유자영에 들어가죠. 그리고 뭘 얘기하려고 그랬다가 이걸 했죠? 복성귀인 들어가고요. 이 묘유술, 철새개금, 묘유술에 두 글자 있다가 한 글자가 온다거나 철새개금 키를 갖고 있다는 거죠. 어려운 사람들을 구해줄 키. 그래서 의료, 할인업, 교사 이런 거 하면은 잘한다는 거죠. 그리고 왜 자꾸 그리고를 얘기하지? 화잖아. 화라는 거에서는 활은 시력이고 눈이고 심장이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단생금이라고 말로 금을 만든다. 금을 우리가 현금으로도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라든가 학원 강사, 말로 돈을 버는 사람, 이렇게도 보는 거예요. 사주 구성이 그렇다면.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본다면 우리 이런 게 있죠. 이렇게 볼게요. 절태, 항상 얘기만 했지. 절태양, 생, 욕, 대, 록, 왕, 쇠, 병, 사, 묘 이렇게 가잖아요. 절에서 완전히 분리돼서 끊어졌다가 다시 태에 잉태할 준비를 했다가 양에서 이렇게 애기같이 이렇게 자궁에서 씨앗이 만들어듯이 해가지고 요 장생에서 응애하고 태어난 거죠. 갓 태어났으니까 사람들이 이뻐하고 뭐라도 해주려고 그러고 그래서 후원성을 보고요. 그 다음에 목욕이에요. 씻기는 거죠. 태어나니까. 그러니까 목욕지가 있는 사람들은 깨끗이 씻고 멋내고 반복적인 우리가 묘시도 아침 묘시에 출근하는 시간 화장하고 꾸미는 그래서 도화로 부른 거죠. 그러고 나서 관대지. 세상에 딱 이제 소년 과거 급제처럼 유니폼을 입거나 세상에 나가서 로강에서 세상에서 활짝 자기 그거를 기운을 펼치다가 쇠지에서 노련해져 가지고 이제 병사모에서는 약해지는 거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갑에서 유가 어떻게 되나? 그러면은 갑은 임묘진이 자기 계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동쪽이에요. 여기에 반대쪽은 서쪽이잖아요. 그러면 서쪽은 신유술 방향이에요. 그쵸? 그러면 얘는 여기서는 자기 로광세를 자기 계절이지만 여기는 반대 계절이에요. 절태양이에요. 끊어진 거예요. 이미 자기 기운이 미에서 묘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거는 나무 그만 자라. 그냥 나무가 원래는 이렇게 위로 막 스프링처럼 튀어나온 기운인데 우리가 역학 공부하기 쉽게 그냥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미가 여기서 그만 움직여. 스탑. 그리고 나서 여기서 압축을 하는 거. 금에 이제 계절이 와서 이제 미월에 삼복더위에 이렇게 세 번에 깨갱했다가 자기 계절에 이제 마음껏 압축을 하는 거죠. 필요 없는 건 다 잘라내는 그런 단절. 그리고 나서 해자축에 씨앗으로 보관했다가 다시 인해서 이렇게 윤회처럼 도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갑의 유는 태지가 되는 거죠. 신에서 절이니까 여기는 이제 음은 반대로 돌아요. 여기서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이거는 외우세요.
그러면 인성이란 말이에요. 정인과 음양이 다른 건 정이고 음양이 같은 건 밀어내는 편인이에요. 여기는 편인이죠. 그러면서 화토동법으로 병정, 비견이죠. 비견 겁재죠. 비견은 생이에요. 음생양사니까 여긴 사예요. 기유 생이죠. 사예요. 그 다음에 재성이 왕하고 록이에요. 굉장히 강하죠. 정제하고 편제가. 이 사람은 왕하고 록이 때문에 자기 계절을 만난 거예요. 임하고 개는 관이죠. 여기에서 임이 내려오면 해고 개가 내려오면 자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병지와 역마죠. 병지와 욕지예요. 정관이 욕지다. 편관이 병지다. 뭐 역마성의 직업이겠죠. 운전기사든 뭔가 전국적으로 물류를 하고 다니던가 이런 직장. 욕지의 직장, 뭐 엔터테인먼트든 뭐든 이런 거에 관심이 있겠죠. 인성이 있어야 되는데 목생활을 해서 인비가 있어야지 이 재물을 돌고 도는 그 편재성 재물을 내 걸로 만드는데 태절이네요. 여기 그거 제극인이죠. 아버지가 강하면 그 집안은 엄마가 좀 조용하고, 인성이 강하면 가꾼이 엄마한테 있고 아버지는 그냥 집에서 청소하시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겉은 굉장히 열정적이지만 때로는 이 유금의 유인성과 냉정함으로 인해서 속은 아주 냉정하고 까칠할 수 있다. 호롱불로도 보고 또 여기서 뭐가 있어야죠? 그러면 설단생금 얘기했고, 주작도 나타내고 족제비도 나타내고요. 삼명통에서. 그러면서 음기운이란 말이에요. 음이란 말이에요. 일단은 양은 하고 싶은 말 탁 하지만 음기운이라는 거는 한번 생각했다가 천천히 자기 걸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정해나 정유일주는 해시나 자시에 태어나야지 약일성이라 귀하다고도 하죠. 그래서 애기 태어날 때 정유운 날이라면은 아무래도 밤중에 태어나서 반짝반짝 빛나는 별로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유일주는 일단은 멋쟁이고 예쁘고 착해요. 일단은 여성스러워요. 그 분위기에도 타고 귀도 얇고, 그리고 여기에서 정에서 이미 정의만목을 하잖아요. 정의만목은 음란지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합을 한다는 거는 그 대상에 집착하는 거예요. 집착을 하기 때문에 정이 임에 집착을 하는 거죠. 이게 남자라면 관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명예와 출세에. 이게 여자라면 남자한테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임수는 흘러야 되고 자기 일을 해야 되는데 이 화에 꼼짝 못하니까 시간이 갈수록 소멸해요. 그래서 다정해 보이지만 이걸 탐욕만극이라고 하나? 이거를 그래서 합을 좋게 안 보는 거예요. 떨어져 있으면 몰라도. 음란지합이라고도 하죠. 수가 많아지면 특히 그러겠죠. 수라는 거는 음란성을 좀 나타내니까요. 그리고 정 옆에는 만약에 이걸 빛으로 본다면, 열로 볼 때는 괜찮죠. 태양빛의 정화는 빛을 못 내요. 그래서 항상 2인자 아래에서 후배들이 막 치고 올라오는 거죠. 자기의 능력 발휘가 잘 안 된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수호신인 천일귀인이 들어있는 거 얘기했고, 우리가 천일귀인은 정의, 정유,
계묘, 계사 그렇게 있죠. 그러면서 여기에는 인유원진이 있죠. 인유원진은 뭐든지 스트레스 받고 지연되는 거고, 아까 말한 유유자형은 이제 상처 나는 거, 자학하는 거. 그 다음에 묘유충 같은 거는 이 왕지충을 했으니까 안방에 문제가 생기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여기서 일어나는 건 정의만목, 묘유충,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재물을 자기가 가지려면은 힘이 신강해야 되니까 일단은 인비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에 5하나 뭐 이 정도.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되겠죠? 철새기 금리기 있고. 그리고 식상생제가 돼야지 뭔가 돈을 더 잘 벌겠죠. 식상생제로 가야겠죠. 그럼 식신도 있어야겠죠. 식상이 있어야겠죠. 그렇게 되면 부자로 살 수 있겠죠. 인비도 있고 식도 위로 투간되어 있거나 그러면 목도 투간되고, 그러니까 목하고 이런 게 있다면 아주 좋겠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게 그런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조상이 돕는 천우신조. 이런 게 있으면 갑자기 뭐 정신 차려서 공부한다거나 뭐 이런 게 다 이런 거죠. 근데 여기에는요, 주역으로는 천지부를 줬어. 천지비. 천지비. 하늘천, 땅지, 안일부. 천지비가 아래는 지고요. 위에는 천이에요. 아래는 곤. 여기는 하늘. 강건할 건 하늘. 이래서 이게 우리가 항상 주역에서 이거는 소인으로 봐요. 여기는 군자로 보고.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비지비인이니, 요런 말을 한 번씩 알아두면 나중에 좋을 거예요. 비지비인이니 분리군자, 한문으로 쓰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분리군자 정하니 쉽게 한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왕소래. 대라는 건 항상 군자를 나타내고 소는 소인을 나타내요. 비지비인.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소통이 안 되는 사람. 응?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는 아래로 내려가려고 그러고 하늘은 위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서로 어긋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자는 가고 큰 거는 가고 작은 것이 몰려온다. 얘네들은 이제 점점 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게 격리, 고독. 군자는 고독하고 물러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러나야 돼요. 그래가지고 통하지가 않는 거고, 불통하고, 이게 사업하는 사람은 회사 사장하고 아랫사람하고 서로 뜻이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그럽게 신중하게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타협도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일이 막혀서 답답할 때 이 천지비캐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캐가 왜 이렇게 나왔나? 우리가 겨울이 10월 달부터 입동이란 말이에요. 입동에 중지곤이 나와요. 유금이 나와요. 그래서 10월, 11월, 12월까지가 겨울이에요. 그러면서 딱 1월 달에 입춘에 지천태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하고 반대죠. 이제 봄이 시작되려고 얘는 양이 올라오고 음이 물러나는 지천태 태평한 시대. 교접이 잘 된 거예요. 그랬는데 여기에서 4월 달에 여기가 1월이죠. 1월, 2월 모내기하고 막 바쁜 시절이 나서 4월 달에 중건천으로 완성한 거예요. 그랬는데 여기서부터 천풍구에 이름이 생기는 거예요. 5월 달부터 살살 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밭에 잡초가 막 나듯이. 그러다가 또 이음까지 온 거예요. 내천대장까지. 이음까지 와서 급기야는 삼음까지 올라와서 더 이상은 이 양들이 이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거예요. 이 태평했던 시대가 이렇게 불통이 돼버린 거예요. 왜? 너무 여기 중건천에서 만족했기 때문에. 소인이 조금씩 자라난 거, 시기 질투가. 그래서 이케는 너그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신중하게 지금은 다독거려주고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천지비 때는 1월 달에 입춘 우수의 지천태에서 이 천지비는 입추로 들어가요. 우리가 항상 입춘, 입하, 입추, 입동이 있잖아요. 입추는 1월 달에 지천태고요. 거기에 입하는 중건천이에요. 육음, 육양, 육룡이 나르사, 여섯룡이 막 올라가는. 그 다음에 이제 7월이 입추하고 처서가 있는 이 천지비. 그 다음에 10월이 중지곤 입동.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완전히 음이 막 자라나 겨울이 시작되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더 좀 한다면 천지 이게 스며들듯이 해야 되거든요.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양자리에 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인이 들어와 있고 음은 음자리에 들어와 있어서 여기 구와 서로 호응은 해요. 그렇지만 여기가 얘네들도 지금 양자리에 음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소인이 설친다는 거예요. 뭐 이 사람은 어차피 바로 물러날 것이고 위로는 아직은 제자리 잘 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이라면 이 원성과 불만을 너그럽게 신중하게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약간은 잘난 사람들이 물러나 있어야 될 때, 그러니까 답답하긴 하겠죠. 그러면 이걸로 됐나? 이걸로 마무리. 하여튼 불이 이 사람은 항상 그래요. 병화나 정화나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불이 세어야 된다. 그래야지 금을 녹인다는 거죠. 능력 있는 부인 뭐 이런 거지만 그렇지만 또 불이 너무 세면 군겁쟁제고 군비쟁제고 이 쇠가 오히려 녹아요. 다 나눠 먹는 거지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항상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봐야 된다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한결같은 마음이죠. 겸손한 마음. 그러면 이걸로 천지부 정의일주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